반갑습니다. 이거 너무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나요? 재미없어지는데 편집하면 되니까. 집사람이 또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여기 모든 게 다 풀 아닌가요? 그렇죠. 풀이죠. 풀인데 골라내는 거죠. 네. 골라내. 안녕하세요. 고산면 안성시 고산면에 있는 너른 마당 야생화 농장이에요. 여기 와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뭐 이게 그냥 농장은 뭐 이렇게 야생화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이게 야생화가 지금은 여름철이라 상품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지금 꽃들이 조금 없는데 봄에는 굉장히 화려한 꽃들을 볼 수가 있는 농장입니다. 저는 이제 한 귀농을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저는 처음에 한 20년 전부터 귀농을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때는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아프신 분도 있고 해서 도시 생활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골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는 또 이게 은퇴도 없고, 그러니까 노후에는 적당한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저래 귀농을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도 아직은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뭐 서점 주로 했었고요. 그렇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해 그러니까 선배 형님이 광주에서 야생화 꽃을 키우는 걸 도와주기 시작하다가, 이게 시설하우스라는 게 일반 농사하고는 다르게 이런저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렇게 모색해 볼 수 있는 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시설하우스에서 꽃이라는 걸 관심을 갖고 한 6년 정도는 그러니까 같이 했어요. 하고 그런 다음에 판단을 했죠. 근데 이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닌데, 한 번쯤은 이렇게 힘을 써보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야생화를 시설에서 키워보는 걸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시작하다가, 그냥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도시에서 뭐 다 정리하고 내려온다는 건 너무 모험적인 것 같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볼까 고민하다가 귀농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고 그걸 이제 기술센터 가서 상담을 시작했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걸 받고, 교육이 이제 난 처음에 형식적인 줄 알았더니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느끼고 하고 땅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야생화는 우리나라가 야생화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화훼가 유통이 우리나라가 시장이 작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크게 뭐 저쪽 다 하시는 고양시 쪽에 무슨 엑스포드하고 이런 그쪽하고 인천하고, 동부 쪽으로는 여주, 이천에 약간 있고, 남부 쪽으로는 일단 현재는 그 남사라고 용인 남사읍이라는 데가 중심이 돼 있어서 물건을 판로를 생각해서 일단 안성시,
남사읍에 가까운 곳을 주로 돌다가 여기가 살기도 괜찮고 와서 내려와 살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살기도 괜찮고 물건을 내기도 적당한 장소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괜찮고 안성시 뭐 텃세 세다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게 지금 살고 있고 아직 이제 내려와 보니까 정리되는 게 그러니까 수입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이 하나 경험 없는 분들은 좀 고돼요. 힘들고 그런 것이 크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현재도 그러니까 자리를 잡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그러니까 준비 중인 과정이에요. 그 단계에 있고 이후에 이제 다음 목표는 여기에 이제 살 집을 앞에 지으려고 노지를 좀 남겨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주택을 질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땅을 확보할 때 그 네.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가 와서 생활하려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땅을 이제 이쪽을 선정을 하고 이제 귀농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고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실제로 농장에서 일하는 걸 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어요. 큰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대안이 교육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이제 알아보고 교육 프로그램을 알아보다가 또 이제 아카데미를 알게 돼가지고 그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받았죠. 처음엔 되게 형식적인 마음으로 갔는데 내용은 많이 괜찮더라고요. 네, 토지를 구입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나요? 토지 구입은 그러니까 가격에 맞춘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농지가 10만 원대 이상으로 가면 그렇게 농산물을 생산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농지는 10만 원대 농사 짓기 위해서 10만 원대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깝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걸 고산면하고 양성면에서 보다가 이제 사는 조건도 생각하고 해서 마을에 붙은 땅을 사게 됐죠. 지금은 이제 10만 원짜리 땅이 없는데 그렇죠. 대표님은 성공하셨습니다. 그때 시기가 그건 뭐 다른 말로보다는 운때가 좀 맞은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토지를 구입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시설을 지금 만드셔야 되잖아요. 예.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요? 그 전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알던 그분도 농사 짓는 분이에요. 하우스를 짓는 분인데 그분이 좀 신용이 가는 분을 저는 골랐어요. 값이야 뭐 근데 이게 오래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믿고 맡길 만한 분을 이제 주로 골랐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냥 터놓고 상담을 했죠.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농사에 대한 경험도 적고 시설에 대한 뭐 그것도 적으니까 가급적이면 안정적으로 지어달라라고 말을 해서 그분하고 말이 좀 통해서 그 비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싼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근데 그때 지금 보면 선택은 잘한 것 같아요. 뒤에 한 4년, 5년 가까이 써보니까 시설은 튼튼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약 4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해 보시면서 네. 내가 만약에 이 시설을 만들 때 다시 또 한 동을 만든다면 네. 무엇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러니까 노동강도를 그러니까 동선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설을 이렇게 설계를 할 때 네. 노동 강도 좀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좀 편안한 노동 환경이 될 수 있는 네. 시설을 설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치를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이 장목을 키우는 거 얘네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 작업장이라든지 네. 그 작업장에서 여기 오는 것 그다음에 물건을 낼 때 그게 요새 좀 조금 매출이 느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처음에는 예. 키우는 거에다만 몰입을 하셔가지고 예. 키우는 여건만 환경 조성을 했는데 예. 이제 출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 출하 시스템 예. 자동차가 들어와서 예. 상차를 해야 되고 또 하차를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 고려가 좀 덜 됐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건 두 번째로 미뤘던 거죠. 네, 매우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예. 그게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와서 이게 사업농, 그러니까 돈을 한번 크게 해서 사업을 일으켜야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력을 쓰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웬만큼 네.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네. 그 목적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거를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는 대표님 혼자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사모님께서 예.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예.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원래 목표는 3년이었어요. 3년을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숙소죠. 집이라기보다는 숙소를 이제 하고 한번 3년을 애를 써보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집사람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시골 생활이 되게 그게 대해 보통 저 여성분들이 그래요. 실제로 내려와 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할 일이 많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와서 애써서 뭐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하는 거 보고 하니까 일단 그 마음이 통한 거가 또 있고, 두 번째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일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장이 훨씬 농장다워졌죠. 특히 풀은 정말 하나를 놓치면 내년에는 뭐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 모든 게 다 풀 아닌가요? 그렇죠. 풀이죠. 풀인데 골라내는 거죠. 네. 골라내는 거. 우리 대표님은 그 풀과의 전쟁이 아니라 풀과의 동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죠. 예, 그 사모님과 함께 활동을 하시면서 풀과의 동침이 예. 그 대표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치여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중요한 일이 뭔가요? 상품 만드는 거죠. 아, 상품 만들기. 예. 만들기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는요? 내고. 그렇죠. 예. 상품을 출하를 네. 시켜야 되죠. 네. 출하를 시키는데 사모님의 역할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이게 역할이에요? 물건을 그냥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시기에 맞게 상품이 되는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다 상품으로 만들어야 출하가 돼요. 아, 시기에 맞게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봄에 야생화는 시장이 70% 정도. 아, 야생화 시장은 봄이 70%.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야생화 시장이라기보단 조경 시장은 조금 남아 있어요. 아, 조경 시장이요. 여름에. 가을에 한 20-30%가 남아 네.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네. 겨울에도 약간씩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렇게 거기에 공이 너무 들어가요. 아. 수익에 비해서. 아, 그래서 여름, 그러니까 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씨를 뿌려서 발화를 시켜 새싹을 옮겨 심어서 1년 농사를 계획을 했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삽목을 하든지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 체계가 씨 뿌려서 발화가 돼서 싹을 화분으로 옮겨서 여름에 키워서 내년 봄에 꽃을 내서 판다. 네. 요 틀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봄엔 되게 바빠요, 생각보다. 씨도 뿌려야죠, 심기도 해야죠, 물건도 내야 되지. 요런 게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자기가 실속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일을 해보니까 또 할만한가 봐요. 네. 특히 또 수익이 나는 걸 눈으로 보니까 아, 수익이요? 그 다음엔 살 수 있겠네. 처음에는 객기 부린다고 생각했겠죠. 네. 농사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농사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점점점 지금은 완전히 이전은 못 하는데,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애가 막내가 아직 학생이라 졸업시키면서 지금은 거의 주말에 오고 쉬는 날마다 오고 좀 그렇게 네. 해서 같이 농사하는 식으로 하고 네. 있어요. 우리 대표님 아까 이제 수익을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수익의 변화를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어떤 변화의 추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익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죠. 이쪽으로 처음에 농장에 오면 야생화는 유통 뭐라 그러죠?
기간. 예, 유통 그 라인이 단계. 예, 독특해요. 일반 네. 꽃시장하고 다르게 일반 꽃시장 거의 이제 저런 시장 중심으로 가는데 야생화는 도매상들이 와요. 도매상들이 와서 도매상들이 가져가는 게 중심이었어요 예전에. 그 시장이 약간 변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도 야생화가 신상품으로 이제 그쪽에서는 인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침 그 야생화가 예전에 한번 인기가 있다가 작년부터 다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상품이 이제 마침 거기에 이렇게 부응했네요. 네, 맞아서 네. 작년부터 집사람이 오면서 네. 상품도 좋아졌죠. 네. 그러니까 내가 풀 뽑는 거, 이제 풀 뽑는 거를 하면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손이 두 개로 돼서. 예, 이거에 신경 쓰다가 이제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하니까 상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집사람이 또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수가 없어요. 일도 좀 더 부지런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마침 맞은 거예요. 상품의 질도 높아지고. 매출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습니까? 그게 지금은 네, 대략. 그러니까 내가 이거 평수를 작게 진 이유가 네. 본격적으로 꽃으로 큰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네. 생활비를 벌어야지기 네. 때문에 액수를 일반 얘기를 하면 난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네.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그러니까 한- 작년에는 2천이 좀 안 됐어요. 아, 2020년도에는 2천 총 2천이 조금 안 매출. 됐어요. 네. 근데 올해는 한 4천, 5천 가까이. 아, 되는 4천, 5천. 네. 예. 그렇죠. 네. 올해는 유행도 타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도 상품질이 높아졌어요. 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2천이었는데, 네. 21년도 약 5천만 원의 매출을 지금 네. 바라보고 있고, 네. 아직도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네. 1억도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시장에 따라서는. 1억은 네. 내가 해보니까요. 네. 혼자는 물건 내기 힘들어서 못 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 네. 해야 돼요. 네. 네, 두고 해야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1억 매출을 보면 네. 그러니까 좀 더 큰 규모로 하우스도 짓고 네. 사람도 하나 정도 하나 둘 쓰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지는 네. 혼자서 하시는 귀농보다는 둘이서 하는 귀농이 배우자와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죠. 네. 자, 끝으로 우리 이제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한마디, 네. 딱 이거다라고 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와서 되게 재밌어요. 어. 할만한 일이고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는 않은데 네. 지금은 아직도 나도 완전히 이제 뭐 충분히 자리 잡은 건 아니라고 쳐도 네. 그게 된다면 또 갑자기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긴 굉장히 땅이 넓어요. 시골은 도시 그 좁은 데서 지금 가끔 본가가 아직 안 내려와 서울을 가보면 그러니까 애들 보고 하려고 가보면 거기서 왜 그러고 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어. 됐습니다.